자, 오늘은 두 번째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여러분들께 월요일, 화요일부터 이 러시아 디폴트 사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디폴트, 제가 이제 그 화요일 날 생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러시아 디폴트가 이 수요일 날 일단은 그 이슈가 됐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1,400억 정도로 푸틴의 개인 재산으로도 지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고 또한 그때 이제 수요일이 딱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자 지급이 30일 동안 유예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이제 저점 매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 그대로 좀 시장 강하게 급등하면서 제 예상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뭐 30일 유예니까 그 안에 전쟁이 어느 정도 휴전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푸틴의 스탠스를 보면은 지금 워낙 이제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 싸움이거든요. 그냥 하루에 약 25조 원이 듭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요. 전쟁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푸틴도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길 원했지만 이 전쟁이 무려 한 달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또한 지금 이제 전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손을 지금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같이 사회주의지만 지금 사실 뭐 이 중국의 시장 경제 체제는 이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알리바바나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을 정도로 거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쉽게 러시아의 손을 잡아주면은 지금 미국과 EU를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바로 제재에 들어가면 중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조금 지금 쉽게 움직이기는 못하는 상황이죠. 옛날에 6.25처럼 지금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중국 공산당 그리고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 들어오질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하는 시기입니다. 원래는 그 과거에 이제 그 중국의 주석들이 이 독재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보통은 2연임까지만 하게끔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시진핑은 처음에 이제 중국의 넘버원 국가 주석이 될 때부터 이 군사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이게 분립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워낙 강력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지금 법을 다 뜯어고쳐서 3연임을 지금 올해 10월, 11월 달에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간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뭐 민중 봉기나 그리고 시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살 겁니다. 그러면 시진핑이 3연임을 실패할 거기 때문에 쉽게 러시아를 도와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사 자금이 막힌 푸틴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저께부터 약간 스탠스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좀 휴전 협상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물론 그 외적으로는 그 밑으로 숙이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패전이다, 전쟁 끝내겠다고 하면은 패전 국가, 전범 국가로 앞으로 정말 막대한 어떤 그 우크라이나의 복원 자금을 복귀 자금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범 국가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막상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쟁 끝내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은 좀 저는 좋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FOMC 회의는 원래는 3월 달에 50bp, 즉 0.5%를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0.25%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증시의 호재다. 정확히 오늘 그렇게 0.25% 올라가면서 증시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종목을 좀 편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은 지금 제가 이제 오늘장 한마디에 대장기업 방향성에 베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삼성전자도 오늘 그 로봇 관련주, 특히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 장중에 상한가도 찍고 내려왔는데 그만큼 이제 로봇과 메타버스, 특히 뭐 메타버스 하면은 게임주들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 이제 어제 주주총회에서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메타버스와 그다음에 로봇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관련주가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 저점에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편입할 종목은요, 바로 현재가 52,900원에 한번 저점 가볼게요. 맥스트라는 종목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처음에 이제 상장할 때는 메타버스 대장주로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뭐 한 3배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전고점, 쌍고점 찍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바닥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장중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살짝 달렸는데 뭐 저한테는 좋은 기회죠. 그죠? 그래서 윗꼬리 달렸을 때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이창원이 쏜다 할 때 메타버스, 순수 메타버스, 그러니까 CG와 V2X 시각 특수 효과 관련주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이창원이 쏜다에서 편입을 4만 원에 했었는데 이게 이제 86,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동안 안 보다가 맥스트 자리가 좋아 보여서 오늘 이제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방산업,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메타버스로 간다라는 거는 이런 기존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물론 순수하게 본인들이 직접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업계 1위인 스몰캡 종목들을 인수합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나 또 이 시각 특수 효과나 CG 관련주들 아침에 좀 수급이 들어왔어요. 사실 오늘 대장은 로봇인데 메타버스도 오늘 바닥에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추가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제가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자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은 맥스트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게 바로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모습인데요. 제가 멘트 사실 넣었는데 오늘 반영이 좀 안 됐네요. 자, 어찌됐건 자,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 넣었던 멘트는 뭐냐면 바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정기 주주총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의 대기업들의 주주총회는 사실 개인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구나 하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여러분들 2020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주식 투자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요구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전을 상당히 많이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요구가 뭐냐면 삼성전자 노조를 막아달라. 왜냐하면 또 이제 노조가 너무 이렇게 또 말 그대로 삼성전자 경영권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해버리면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냐. 그래서 주가 부양책을 내놔달라.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았는데요. 그런 주가 부양책의 일환으로 어떤 그 미래 성장 동력, 그래 바로 지금 메타버스와 그다음에 로봇에 앞으로 90조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 물론 실제 투자는 그보다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로봇하고 메타버스가 움직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오늘장 한마디로도 대장에 투자하라, 대장주가 가는 길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정책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당연히 대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새 정부, 새 그 당선인의 정책대로 관련주가 움직였듯이 기업의 대장주는 또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미래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그 분야의 또 관련 또 종목을 우리가 또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둔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또 맥스트나 이런 메타버스 그리고 이런 관련주들은 결국은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특히 뭐 알리바바랑 진둥닷컴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지금 그 애플이나 테슬라 등 그리고 AMD 뭐 이런 그 IT 반도체 기술주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50bp 올린다는 거 25bp만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성장주가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실적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메타버스에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맥스트 한번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진짜 네. 삼성발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네. 메타버스 종목들이 이제 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메타버스 종목들을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네네. 이제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번 시세가 계속 갔다가 뭐 반토막 이상이나 났다가 이제 약간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자, 그래서 뭐 전고점까지 가면 뭐 대박이고, 그래서 요 메타버스 종목을 언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지금 약간 고점에 있었던 그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이제 특히 뭐 로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한 20% 급등했다가 근데 로보도 뭐 실제로 또 노광 매니저님도 로봇 관련주 많이 편입하셨지만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신고가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반대로 그 조정을 미리 좀 많이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작년 11월 달에 최고점인 97,000원을 이미 찍고 나서 고점 대비 딱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로봇 관련주랑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늘 10% 정도 올랐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돌아가는 종목 아니면 또 이미 지금 아직 조정을 안 받는 종목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메타버스 관련주는 오늘 또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다시 시작된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대장주격인 맥스트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5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